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식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사공활 이 분야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태사공활 부신농 이전은 오부지이나 지약 시서 소술 우화이대 이목은 욕극성 색지호하고 구 입은 욕궁추한지미하며 신은 몸은 안일락하고 이심 마음은 과긍세 능지영이니라. 사 속지전민구이 호설이 묘론 종불능하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사공이 말하기를 사마천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무릇 나는 신농시 이전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오부지이지만은 지약 시서 소술 시경과 서경에 기록된 우화 이래로 사람들의 귀와 눈은 욕하고자 하고 극성색지호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고 입은 궁추한짐이라 욕궁추한짐이라 좋은 먹잇감, 좋은 꼴, 좋은 사료를 먹여서 기른 고기 맛을 좋아하고 몸은 안일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쉬면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은 과긍세 능지영 이 영화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그 풍속이 지전민구이라 백성들에게 이미 푹 그 물들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호설 가가하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 무슨 이론? 묘론으로서 이 한쪽만 보는 이론으로서 가가하고 다니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화시킬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사공활 부신농 이전 오부지 지약 시서 소술 우화 이래로 이목은 욕극성색지호하고 구욕궁 추한지미하며 신안일락하고 이심 과긍세 능지영사 속지전민구이라 호설이 묘론 종불능하니라. 태사공은 신농 이전의 사실은 알지 못하나 태사공은 신농 이전, 신농이라는 것은 신농시 복희시, 여화시, 중국의 전설상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시들을 말하겠습니다. 시경과 서경에 기록된 순임금의 우나라와 하나라 이래로 사람들의 눈과 귀는 지극히 좋은 소리와 색을 좋아하고 입은 좋은 꼴, 사료를 먹여 기른 맛이 좋은 고기를 좋아하며 몸은 안일함을 좋아하고 마음은 권력과 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풍습이 백성들에게 물든 지 오래되었는데 이런 욕구를 무시하고 한쪽만 보는 애꾸는 이론으로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설득한다 해도 결국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고 분출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묘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노자가 앞서서 말했지 않습니까? 노자의 주장은 550년 동안 전란에 찌든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단비와 같은 정말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일터에서 스스로 일하며 먹고 입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백성들은 두 손을 들어 환호하였죠. 그러나 세상이 변한 근세에 이르러서 이런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먹고 싶고 듣고 싶고 입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고 한쪽만 보는 애꾸는 이론, 묘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자칫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병법에는 천하가 비록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은 전쟁을 잊어버리면은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야 늘 전쟁을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인데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국방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낙관적인 평화의 무드에 젖어가지고 종이 쪽지 한 장에 불과한 평화서명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특히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았고 근세에 이르러서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면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환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독일과 이쪽에 일본과 동시에 전쟁을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선택은 일본과는 불가침 조약,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모든 전투력은 독일을 분쇄하는데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독일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바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밀고 내려와 버립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상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살상무기가 지금은 핵무기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한 코로나 사태로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은 생물학 무기입니다. 화생 무기이죠. 무기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침투하면은 우리는 그냥 다 죽어야 됩니다. 대구의 의료진 간호사들이 사투를 벌여서 대구에 코로나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평시 상황이고 또 독하지 않은 그러한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만약에 전시 상황에 말입니다. 이러한 세균전이 펼쳐졌다면은 특히 우리와 같이 서울에 1,000만 명이 바글바글 모여 살고 경기도까지 합치면은 2천만 명이 사는 이러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요, 엄청나게 죽어 자빠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평화는 구걸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화식제는 경제서적이지만은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국방과 연결되고 국방이 없는 경제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국방에 기여하고 국방은 경제를 보호해 줘야 되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고 이 속에서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과 또 건전한 정신으로 나라가 자꾸 부강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강대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되려면은 이충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손을 들어주면은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캐퍼가 있을 때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손을 잡는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깨부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손을 잡는다. 그러면 일본은 중국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와 손을 잡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입니다. 공군에서 전투기가 동류 전환돼 가지고 사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출격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극히 제한된다는 그러한 첩보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미칠함대가 부산항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우리는 있는데 쓱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이미 전투기 하나 제대로 띄울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첩보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군 감사에 갔던 우리 감사원에 있는 어떤 과장 한 분이 저하고 절친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와 정말 이번에 처음 알았어. 뭘 그러니까 전 세계 무력이 다 합쳐서 미국한테 덤벼들었을 때 똔똔이야 1대1이야 하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야. 자기도 처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이고 우리가 세계에서 완전히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미국과 필요적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 하고 농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저도 군생활을 한 장교 출신입니다만은 그때 허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설날이 되면은
동해에서 서해로 이렇게 나르는 편등기 변대를 보고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계속 후속 전투력이 건전하게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사마천이 신동시 이후를 관찰한 바와 같이 지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 산업을 보면 압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리는 우리 뷰티 산업 있잖아요. 화장 산업, 화장품, 향수, 그리고 의류, 몸에 걸치고 신고 또 얼굴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얼굴을 화사하게 내비춰주는 그런 산업이 우리 지금 세계 최고 아닙니까? 1970년도 후반에서 이제 80년도 중반까지인가 보면 한국 화장품이 청계천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화장품을 누가 저렇게 샀으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 대학교에 우리 교수님도 화장품은 밀가루야, 밀가루에 색소 섞어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한국 화장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류의 행진 한번 보십시오. 또 세계 강국들과 맞짱 뜨는 스포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80년도 초부터 시작한 3S가 나라를 망친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가 나라를 망친다, 이러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말 한 번은 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섹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포츠와 스크린은 우리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또 세계 유수대학에서 재능을 떨치는 우리 인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2100년 전에 태사공 사마천이라는 이 학자가 세상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 특히 가장 저차원의 욕구인 의식주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욕구라는 것은 메스로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저차원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은 고차원적으로 전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산업을 보면은 저차원적인 욕구에 시달려 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을 우리가 일구어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 이 기업가들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삼성에서 일본에 드나들면서 전자기술을 조금씩 배워와가지고요. 저도 압니다. 처음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군대 무전기만 했습니다. 메고 다녀야 됐어요. 그때 총리가 이수성 국무총리인데 광화문하고 세종이 아니죠.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사이에서 개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걸 막 사진에 찍어가지고 신문에 대단히 크게 홍보했습니다. 마치 아주 대단한 신기루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언론은 이제 보도를 했었죠. 역시 맞습니다. 그러한 조금의 시작이 지금 보십시오. 이 핸드폰, 모바일 시장은 우리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 욕구는 결국은 자유와 민주와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욕구를 잘 다스려서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마천은 화식전 둘째 단락에서 이렇게 설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익이라는 것을 두고 서로가 싸우는 이 세상, 심지어 황제가 백성들의 이익을 뺏어가기 위해서 가진 편법을 쓰는 이 세상, 그래서 더 이상 황제라고 할 수 없다, 너는 최하의 졸렬한 통치자다, 이렇게 아주 일갈하는 사마천의 토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